자, 안녕하세요. 근골계 재활연구 저희 첫 번째 논문 다루기로 했던 이 일리오티비알 트랙트 이미징 애나토미 인주리즈 앤 아더 패톨로지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일리오티비알 밴드 신드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연구는 정확하게 그 신드롬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IT 밴드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 손상에 대해서는 좀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트리트먼트 이런 거는 그닥 도움 안 되는 내용들로 정말 짧게만 돼 있고요. 그래서 시작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논문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따가 과제 제출하신 것도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이렇게. 자, 연구에서 이제 IT 밴드, ITB 뭐 트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해부학자들의 이름을 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판단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름을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부하는 사람이 또 논문을 검색하는 사람이 수월하니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IT 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IT 밴드는 강력한, 정말 강력한 페샤로 이루어진 외측의 밴드이고요. 얘가 TFL과 글룬맥스와 IT 밴드가 겹쳐요. 그런데 이 IT 밴드가 페샤예요. 그러니까 이 외측 다리를 감싸고 있는데 이게 글룬 미디어스를 감싸고 내려옵니다. 일리아 크레스트에서. 그리고 텐서 페셜 라라와 글룬맥스가 그레이르 트로케너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IT 밴드 페셜 라인이 있고요. 텐서 페셜 라라의 라인이 있고 글룬맥스 라인이 겹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게 IT 밴드예요. 그래서 무릎 주변으로 인설션이 돼 있고요. 이 페샤 3개가 겹치면서 높낮이가 조금 다르게 형성되고 방향이 다르게 형성되면서 무릎으로 들어가요. IT 밴드가 우리가 골반과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레럴 스테빌라이저라고 하죠.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안정화시켜서 이족 보행의 불안함을 잘 해결해주는 그러한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ITB가 이 트라우마틱한 손상 또는 오버유즈 손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뭐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운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크로닉한 인줄 뿐만이 아니라 근래 연구들에 의하면 급성 무릎 손상에서도 특히 이제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 ITB 손상이 같이 보인다. 이렇게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페샤가 하지를 덮어주고 있는 형태인데 위아래로 되게 두꺼운 밴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샤가 덮어주고 있고 거기에 IT 밴드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페샤가 바깥쪽에 두꺼워지면서 ITB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ITB 자체를 그냥 페샤의 일부로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페샤가 주변이 두꺼워졌다고 그게 ITB가 페샤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죠. 손가락도 손의 일부고 손은 전완의 일부고 전완은 몸의 일부니까 손가락을 그냥 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손가락이라고 별도의 해부학적 조직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IT 밴드가 이제 연구가 되면서 1543년에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TBI에 붙어 있는 이제 근육이다. 이 텐서페셜라랑 글루맥스랑 연결돼서 이제 근육이라 표현했을 거라고 예전엔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것이 이제 거디라는 사람이 1855년에 TBI에 들어간다 해서 이거를 이제 거디 스투버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계속 이 IT 밴드에 대해서 연구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아쉬운 거는 IT 밴드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연구가 나오는 것도 사실 많이 제한적이에요.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IT 밴드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구조다. 특별한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발로 걸어서 생활을 하는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제가 변화라고 말을 한 이유가 우리가 진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꾸 선입견이 자꾸 좋아진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진화는 사실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환경이나 순간순간에 후손들이 적응하면서 남아있는 형질로 과거에 비해서 다르게 변화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별 차이 없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제 두 발로 걷는 것들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적응한 후손들의 형태가 이제 ITB가 해부학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카플란이 IT 밴드 연구를 이제 1958년에 논문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인대가 일리엄과 티비아로 연결이 돼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인대의 개념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IT 밴드가 TFL과 글루맥스의 중간에서 일리아 크레스트와 티비아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그런 인대 역할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TFL과 글루투스 맥시머스가 IT 밴드 앞 뒤에서 그레이터 트루캐너를 기준으로 해서 만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레럴 피머럴 컨다일까지, 그리고 레럴 티비아 투버클, 우리가 거드스 투버클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뻗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거드스 투버클, 여기가 조인 라인이죠. 그러면 티비아의 앞쪽 대각선 레럴 쪽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 거드스 투버클 들어가 있고요. 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IT 밴드가 부착하기가 유리해진 그런 해부학적 구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한 구조로 돼 있는데 아이고, TFL이 앞쪽으로 들어가 있고 글루투스 맥시머스가 뒤쪽으로 뻗어가 있어요. 그래서 TFL이 IT 밴드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기능을 내면서 안정화를 시키고 글루맥스가 뒤쪽으로 안정화를 시키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또 페샤의 이 레럴 쪽 페샤의 제일 두꺼운 부분을 이제 ITB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IT밴드라는 특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페샤가 그 부분이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IT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페샤가 있고 IT 밴드가 있어요. 그런데 페샤는 IT 밴드에 연결이 돼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조직들이 페샤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IT 밴드라는 조직이 있으면서 페샤가 덮여져 있는, 그래서 IT 밴드가 페샤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한 게 IT 밴드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페샤나 텐던, 리거먼트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간접은 되지만. 그런데 이 IT 밴드의 TFL과 글루맥스가 각도가 좀 다르면서 위치가 다르게 붙어버리면서 이 TFL과 글루맥스가 IT 밴드를 컨트롤할 능력이 생기고요. 이것이 페샤와 연결돼서 하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요. 또 텐서 페샬라라 글루맥스가 힘을 ITB에 전달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일리아 크레스트, 골반을 컨트롤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IT 밴드의 해부학적 구조예요. 또 근래 연구, 그러니까 카플란 연구에서 또 시간이 진행되면서 2013년에 황이 이 세 개의 레이어로 IT 밴드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IT 밴드가 텐서 페샬라라 글루맥스 그리고 ITB가 같은 페샤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페샤가 겉과 중간 딥한 속에
페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ITB가 세 개자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세 개의 라인이라는 건 각각의 세 개의 라인이 좀 다르게 딥하거나 중간에 있거나 겉에 위치하는 건가? 예. The layers fuse on the greater true canal to form ITB. greater true canal을 기준으로 해서 ITB와 글루맥스 텐서페셜라라의 텐던이 만나요. 그래서 ITB라는 전체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슈퍼피셜한 제일 겉에 있는 레이어가 이 일리엄 superficially to the TFL 일리엄과 TFL 라인으로 제일 겉에 있고요. intermediate layer가 TFL과 deep to TFL 아래쪽 페샤 라인이 하나가 더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딥 레이어가 어디 갔죠? 여기 있네. 딥 레이어가 constant structure from the supra acetabular fossa. 여기 acetabular fossa가 있죠? 여기 이제 보라색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딥한 레이어가 같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디스탈에서 슈퍼피셜과 인터미디엇 레이어랑 같이 만난다라는 거죠. 슈퍼피셜한 인터미디엇 레이어가 만나는데 멀지가 합쳐지는데 디스탈 쪽 TFL에서 그럼 TFL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쪽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텐던의 TFL의 텐던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ITB의 구조와 이 골반의 근육들이 붙어있는 구조를 한번 보자면 이 핑크 부분이 슈퍼피셜과 딥 레이어가 붙어있는 이 IT 밴드가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란 부분 IT 밴드가 직접 붙어있는 노란 부분은 글루투스 미니머스 앞쪽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글루투스 미디어스겠죠? 라이트 블루. 그리고 뒤로 가면 글루투스 맥시머스가 다크 블루. 저기 뭐야? 그린 글루투스 맥시머스. 그리고 다크 블루가 텐서 페샬라라. 여기 되게 조그만 거. 그 다음에 빨간 부분이 글루틸 어포뉴로틱 페샤. 요건 이제 글루맥스라 이 뒤쪽 부분을 덮어주는 페샤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T 밴드가 텐서 페샬라라, 글루맥스 그리고 IT 밴드 자체가 이렇게 어포뉴로틱 페샤에 들어가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골반을 외측에서 안정화를 시키기가 유리해요. 겉에서 컨트롤하고 그 속에 글루투스 미니머스, 미디어스, 맥시머스가 골반을 움직이면서 반대쪽과의 짝힘, 어덕터들과의 짝힘으로 골반을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효율적인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글루투스 맥시머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레럴이죠. 그러면 아세타블럼이 있고 피모럴 헤드가 들어가 있고 그레이르 트루캐너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보면 텐서 페샬라가 앞쪽으로 그러면서 글루투스 미니머스, 미디어스, 글루투스 맥시머스가 이 그레이르 트루캐너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럼 MRI도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IT 밴드 페샬라라라고 여기 페샤가 두꺼워진 부분 있잖아요. 페샤가 두꺼워진, 자 봐봐요. 페샤가 쫙 다 있죠. 그런데 거기서 두꺼워진 부분을 우리가 IT 밴드라고 하죠. 또는 IT 밴드가 레럴에 있고 이것이 페샤랑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돼서 글루투스 미디어스 미니머스 텐서 페샬라라 이 글루투스 맥시머스의 직접 컨트롤을 받거나 간접 컨트롤을 받거나 그리고 이 사이에도 어태치먼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글루투스 미디어스 미니머스는 좀 더 피모럴 헤드와 그리고 일리엄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요게 이제 단면도입니다. 여러 가지 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부학적으로 조금 더 세부하게 포스의 무릎 쪽으로 내려가 보면요. 뒤쪽으로 IT 밴드가 이 글루맥스 텐던과 글루티얼 어포네로틱 페샤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Deep Fiber of Inferior Gmax, 글루투스 맥시머스가 피머로 내려가서 글루티얼 투버러시티 of the Linear Aspera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부학적 구조 한번 보면 IT 밴드가 직접적으로 와이드 리본 쉐입 인서션의 걸디스 투버클, 걸디스 투버클에 IT 밴드가 쫙 내려와 가지고 요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는 거 우리가 걸디스 투버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 그 IT 밴드보다 살짝 안쪽에 있죠. Capsular osseous posterior slip inserting on a tibia posterior lateral to Gordis tubercle. 그러니까 이거 뭐 lateral femoral ligament 또는 LCL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이 같이 될 수 있는 라인으로 붙어 있는. 그 다음에 lateral epicondyle, strong ligament inserted at the upper edge of the lateral epicondyle near the lateral collateral ligament. 이런 식으로 이제 3번이 싹 들어가서 LCL과 연결이 될 듯만 하죠. 보통 이런 구조에서 이 사이가 페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를 시키기가 유리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linear aspera, 넓게 페샤가 붙어 있죠. 자, deepest portion inserts on a lateral portion of the femoral diaphysis through the lateral intermuscular septum. intermuscular septum, 근육과 근육 사이, 무슨 근육 사이겠어요? 우리 바수스 레터럴스 햄스트링과 레터럴 쪽의 햄스트링, 쿼드 요 사이겠죠. 이게 피머의 셰프트에 널쩍하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밴드가 붙어 있는 게 우리가 학부 때 공부하셨을 때는 티비아의 거디스 투버클에 붙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ITB가 붙는 곳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IT 밴드 페샤가 LCL과 연결되고 피블라랑도 연결돼요. 스파텔라랑도 연결되고. 그래서 ITB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해부학적 링크보다는 복합적으로 하지에 정말 많이 붙어 있다. 특히 이렇게 피머에 길게 옆으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면적에 붙어 있어서 피머를 ABA 디덕션 하는데 조절 능력에 있어서 매우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이것이 피머만 고정하지 않고 파텔라와 티비아 피블라를 같이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치가 유기적으로 따라와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부학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IT 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밴드라고 했을 때 단순히 외측 관근을 쌓아주고 뒤쪽에 이제 레터럴 쪽에 햄스트링을 싹 감싸주기만 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피머에 길고 넓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IT 밴드가 힘을 주면 피머 전체를 컨트롤하는데 특히 ABA 디덕션으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파텔라도 거디스 투버클 티비아도 피블라와 LCL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해부학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T 밴드 해부학적 구조를 조금 더 3D하게 잘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IT 밴드가 멀지가 돼요. 합쳐요. 그레이터 트로캐너에서. 그런데 이거 재밌습니다. IT 밴드가 이렇게 그레이터 트로캐너에서 만나는데 이 재밌는 게 그레이터 트로캐너에 IT 밴드가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레이터 트로캐너 피머가 이렇게 있고 튀어나와 있겠죠. 그럼 IT 밴드가 들어갔다가 딱 페샤가 붙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연구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그레이터 트로캐너에 붙어 있지 않고 그 위쪽 골반 닐리엄 쪽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IT 밴드가 linear aspera of the femur, 글루맥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페샤가 이렇게 밑으로 쑥 들어가서 이 햄스트링과 글루맥스 사이 페샤로 쭉 들어가서 피머에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트로캐너 쪽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아래쪽으로는 페샤가 둘러싸져 있어서 ITB가 피머에 직접 붙어서 길게 넓적하게 붙어가지고 피머를 조절하는 게 수월한 거죠. 피머에 붙었는데 우리가 한 점, 두 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머를 ABA 디덕션으로 컨트롤하는 능력이 세밀하게 컨트롤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IT 밴드라는 건 전체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 피머와 관련해서 ABA 디덕션 관련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IT 밴드가 리니어 스파이럴에 붙어서 레럴 인터머스큘러 세텀에 바소스 레럴스와 햄스트링 사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tendinous contribution from the Gmax.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서 텐서 페시알 나라가 앞으로 글루투스 맥시머스가 뒤로 들어가서 이 페시아가 안쪽으로 연결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글룸맥스의 컨트리뷰션을 좀 많이 받는다. 글룸맥스가 힘을 주면 텐서 페시아 라라를 지나서 IT 밴드와 페시아에 둘러싸서 하지에 다양하게 안정화를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 septum이 글루투스 맥시머스에 연결돼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글루투스 맥시머스가 GT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머 전체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미디얼에서 나와서 레럴로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IT 밴드가 참 재밌는데 학부 때 해부학적 구조는 딱 한 군데 어디? 걸디스 투어클에 붙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5개라고 했는데 표현이 재밌어요. At least 5 distal. 최소 5개는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부학 연구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걸디스 투어클 하나에만 붙었다고 했다가 지금 이 연구 5개에서 레럴 니에서 특히 피머에 붙고요. IT 밴드가 파텔라에 붙고요. 가까운 쪽 티비아에 붙고요. 관절낭에도 붙고요. 피블라에도 붙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IT 밴드가 붙어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냥 ITB가 한 군데 붙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IT 밴드 신드롬을 어떻게 이해할지 생각이 잘 나게 될 겁니다. IT 밴드가 이 바수스 레럴리스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 있어서 거디스 투버클에 들어가고요. 피블라 헤드에도 인설션이 존재하고요. Lateral portion of the femoral diaphysis along the linear aspera of the to the lateral intermuscular septum 쭉 내려오면서 근육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페샤가 안으로 쑥 붙어 있고요. 먼 쪽 디스탈 피머에서는 lateral epicondyle 위를 지나가요. 이것이 이제 LCL과 인설션을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IT 밴드가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IT 밴드를 해부학적으로 커데버 랩에서 연구를 하면서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Capsular Osseous Insertion of the ITB.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릎 관절낭에도 붙어 있고 뼈에도 붙어 있는 IT 밴드라는 거예요. Posterior slip inserting onto the tibia, posterior lateral to Gordius tubercle, lateral femoral tibia ligament. 자, 이게 무릎의 외측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인대 하나하나를 보자면 캡슐러 아시우스 레이어, 이제 캡슐과 뼈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ALL 리거먼트, 엔테로 레럴 리거먼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CL 또는 LCL, 레럴 에피콘다일이 있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IT 밴드가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리니어 이 라인으로 피머에 쫙 붙어서 중간에 또 띄어져 있고 붙어 있고, 그러면서 파이버가 이 라인이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면서 중간에 떨어졌으면 또 붙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걸디스 투버클이 붙어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게 이 부분이 페샤가 쫙, 그러니까 ITB를 끝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ITB가
페셜 라라가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페샤가 사실은 다 연결돼요. 그렇게 돼서 무릎 전체를, 그리고 여긴 지금 파텔라가 지워져 있거든요. 그럼 파텔라가 들어가면 이 위에 페샤가 또 있어서 IT 밴드가 파텔라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의 레터럴 쪽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대들과 힘줄들이 방향이 다르게 꼬여 있어서 안정화가 되면서 IT 밴드가 텐서 페셜 라라 글루맥스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텐션을 주면서 무릎 외측에 감싸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IT 밴드가 끊어져서 연결돼 있지만 실제로 IT 밴드가 이제 슈퍼피셜로 가게 되면 페샤가 쭉 크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IT 밴드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파텔라랑 연결이 됩니다. 또 레럴 파텔라 리거먼트가 돼 있고 IT 밴드가 그 위로 덮어서 페샤가 인대를 붙어버려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인대라는 거는 뼈와 뼈를 연결해서 그 스켈레털의 구조를 안정화시키지만 다이나믹하게 안정화를 못 시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이 힘줄들, IT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이 인대나 힘줄에 직접 늘어붙어 가지고요. 인대를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텐서 페셜 라라 글루투스 맥시머스가 힘을 주게 되고 IT 밴드로 인해서 그 힘이 전달되면서 이것이 인대에 텐션을 주고 인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밴드가 골반을 안정화시키면서 강력한 근육이 글루맥스와 조절 근육인 텐서 페셜 라라랑 연결돼서 IT 밴드라는 조직을 컨트롤을 하고요. 조절을 하게 되고 이것이 무릎의 바깥쪽 안정성과 텐션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디스 투버클에 붙어있는 페샤 라인은 이렇게 되는 거고 파텔라 페샤 라인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붙어있다. 그리고 슬개골이 들어가고 페샤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IT 밴드가 무릎에 안정화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면 ITBS가 생기면 무릎의 레터럴 안정화에 있어서 에러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ITBS로 끝날 수도 있지만 ITB가 기능이 떨어져서 무릎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ITB의 기능이 떨어져서 고관절의 문제를 일으켜서 허리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해부학적 구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해부학적 구조로 봤을 때 IT 밴드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우리가 글루투스 맥시머스 라인으로 익스텐션을 하고 텐서 페셜 라라 글루투스 맥시머스 두 개가 IT 밴드와 함께 에이비덕션을 해주고요.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해주고요. 텐서 페셜 라라는 사실 힙을 플렉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플렉션의 영향이 좀 작을 뿐이죠. 그러면서 이 IT 밴드가 postural function, 이 자세를 잡아주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가 걸을 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asymmetrical한 스탠딩을 자꾸 연속적으로 만들지만 이걸 안정화를 시키면서 골반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죠. 골반이 덜 흔들려야 허리 디스크가 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반에서 충격을 IT 밴드와 글루맥스와 텐서 페셜 라라가 먹어줘야 흔들리는 충격이 디스크로 덜 가게 되는 구조죠. 고관절도 안정화가 되고요. 또 우리가 무릎을 하이퍼 익스텐션 하게 되면 무릎이 락킹이 되면서 페샤가 쫙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안정화되는. 그래서 무릎을 딱 서 있을 때 페샤가 팽팽하게 바깥쪽 안쪽에서 당겨주기 때문에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IT 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ateral stability, 외측의 안정화를 시키는, 무릎을 안정화시키고요. 이것이 anterolateral ligament와 함께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anterolateral, 앞쪽과 옆쪽 그 대각선 쪽의 안정화에 있어서는 글루투스 맥시머스와 텐서 페셜 라라가 IT 밴드로 연결이 돼서 다이나믹하게 무릎을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
IT 밴드가 길이가 바뀌어요. 텐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릎을 펴게 되면 앞쪽은 짧아지는데 무릎을 접게 되면 앞쪽이 더 짧아지고 그런데 뒤쪽은 좀 느슨해지고 이런 텐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의 안정화를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 IT 밴드의 해부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를 봤을 때 IT 밴드가 짧아져서 자꾸 텐션을 필요 이상으로 주게 되면 파텔라를 레럴로 글라이딩을 한다거나 틸팅 한다거나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파텔라 피모럴 페인이나 컨드로말레이자 파텔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IT 밴드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성분들은 우리가 골반이 넓잖아요. 그래서 Q앵글이 크고 그래서 파텔라 피모럴 페인의 문제가 여성들한테 더 흔한데 그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IT 밴드 특히 힙의 AB덕터의 위크니스와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더라.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밴드의 기능을 살려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 무릎에 있어서도 단순히 IT 밴드뿐만이 아니라. 그쵸? IT 밴드는 충분히 스트롱하고요. 강력하고요. 인대로서의 스테빌라이저로서 충분히 강력합니다. 휴스턴은 1976년에 이 grade 3 lateral ankle injury가 did not show concurrent ITB lesion.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LCL이 끊어졌을 때 IT 밴드의 문제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0년대에 들어와서 테이프가 IT 밴드가 sling posterior to the lateral femoral epicondyle, femoral epicondyle을 감싸주면서 매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IT 밴드가 posterior subluxation, femo가 subluxation 되는 걸 막아주는 TBR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기준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IT 밴드가 capsular osseous layer, 캡슐에도 붙고 뼈에도 붙는 레이어가 있어서 이게 ACL과 함께 시너지스티컬리 ACL의 기능을 도와주는 무릎의 안정성, 회전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CL 리전, ACL을 다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팔로우 연구들을 보면 IT 밴드를 다치는 확률이 93%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ACL이 끊어지면. 그래서 ACL 끊어져서 엔테로 레럴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IT 밴드의 리전도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럼 IT 밴드도 수술해서 붙여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IT 밴드가 여러 개가 이 페샤가 여러 딥, 인터미디어, 슈퍼피셜이 있고요. 방향이 다양해요. 그래서 IT 밴드가 완전히 뚝 끊어진 것 그럴 수도 있지만 부분이 찢어진 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CL 수술을 하고 ACL만 연결했을 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ACL이라는 게 우리가 무릎이 회전이 탁 일어나면서 손상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IT 밴드가 ACL 손상에서 같이 나온다 높은 확률로 그 얘기는 IT 밴드도 무릎의 회전을 안정화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화가 되는데 과도하게 움직이니까 IT 밴드도 손상을 입는 거잖아요. 자, combined layer of ITB, functionally a part of anterolateral ligament of the knee. anterolateral ligament, ALL를 덮어주고 그 인대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엔테로 조인 캡슐에서 이 캡슐러 리거먼터스가 두꺼워지고요. 엔테로 레럴 리거먼트가 들어가고 IT 밴드랑 조금 다르지만 IT 밴드가 이 위를 덮어주면서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엔테로 레럴 리거먼트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텐션을 줄 수도 있고 별도의 움직임이 따로 또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ALL이라는 게 레럴 메니스커스에 붙어있고 TBI에 붙어있어요. 거디스보컬 피블라 헤드로 나가고요.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조절하는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베러스 조인 랭스닝을 줄여주는 오다리를 그래서 오다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더 길게 자꾸 유지가 되면서 ITBS가 나올 확률이 증가하고요. 엔테로 포스처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저항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ALL과 이 IT 밴드의 그 해부학적 구조 역할에 있어서 아직은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답이 나 있진 않아요. 학문적으로. 다만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ALL이라는 인대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IT 밴드 아래쪽에 있어서 또 IT 밴드가 위로 들어가서 인대를 보강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바이세스 페모리스 햄스트링도 또 포스터 레터럴 코너에 있는 무릎에 있는 것들도 안정화를 무릎 바깥쪽 안정화를 돕고요. 바이셉스 숏 롱 헤드 두 가지가 있고요. 숏 헤드가 middle third of linear aspera 리니어 에스페라에 나와서 리니어 에스페라에 또 붙는 게 뭐가 있었죠? ITB죠. 그러니까 숏 헤드 바이셉스가 ITB랑 직접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인서션을 공유하고 그 사이 페샤가 사실 이제 서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lateral supracondylar ridge of the femur 쭉 가서 늘어붙습니다. stellar process of the fibula에 가서 붙고요. 그래서 tendinous fascial insertion including the posterior edge of the ITB. tendinous fascial insertion. 텐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페샤라고 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봐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구조. 요게 이제 ITB입니다. posterolateral 뒤쪽 바깥쪽 회전 불안정성은 LCL, popliteus tendon, popliteal fibula, ligament, lateral capsule, arcuate ligament, fibula ligament, 뭐 lateral gastric ligament, gastric tendon 머슬과 함께 이런 많은 것들이 뒤쪽 후방 쪽으로 무릎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popliteus fibula ligament 들어가게 되죠. gastric ligaments, fibula ligament, popliteus tendon, fibula collateral ligament, 우리 흔히 얘기하는 LCL, 그리고 popliteus fibula ligament 여기 있고 popliteus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레럴에 엄청 다양한 조직들이 안정화를 시켜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무릎을 외측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IT 밴드란에는 이거를 다 덮어주고 있는 거야. 근데 페샤가 한 라인도 아니고 슈퍼피셜 인터미디어 딥 라인으로 무릎만 아니라 우리 사이라고 하는 이 고관절 다리 쪽에 바깥쪽에 안정화 있어서 IT 밴드는 제일 겉에서 매우 핵심적인 그런 안정화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IT 밴드가 superficial, intermediate, 그 다음에 deep layer가 있는데요. 제일 겉에 쪽으로 IT 밴드 두꺼워져 있죠. 얘는 그냥 페샤 라인이고 두꺼워져 있는. intermediate layer는 파텔라, 레티너큘럼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파텔라를 당겨주고 있는. deep layer는 LCL과 조인 캡슐까지도 닿는. 그래서 IT 밴드가 세 가지의 겹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양한 조직들을 안정화시키면서 무릎 바깥쪽에 여러 가지 조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무릎을 하지를 안정화시켜서 두 발로만 걸어도 충분히 안정할 수 있게 만들어진 변형된 또는 진화가 된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T 밴드의 그 해부학적 기능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IT 밴드와 관련돼서 손상이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IT 밴드 자체 문제가 IT 밴드 신드롬으로 나타나고요. 그뿐만 아니라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반이나 허리 통증과 문제를 같이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무릎의 문제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등 IT 밴드는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IT 밴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련된 조직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왜? 기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밴드를 우리가 MRI를 찍게 되면 이 IT 밴드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사실 좀 얇고 그래서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MRI 같은 경우엔 사실 이제 뭐 손상이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붓기 같은 게 없는데
IT 밴드를 크고 자세하게 다 보기는 좀 제한적이다. MRI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MRI만한 옵션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IT 밴드를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음파도 IT 밴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MRI는 이제 통에 들어가서 누워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데, 초음파는 헤드를 대고 여기저기 움직여서 볼 수 있어서 잘 여기저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MRI보다는 비용이 더 싸죠. 그래서 MRI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IT 밴드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염증이 보이면서 이 뭐라 해야 되죠? 조직이 딱 알차게 보이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염증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초음파를 쓰게 되면 이제 붓기가 있는 자리 같은 거를, 들어가 있는 자리를 피머 위쪽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밴드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MRI라 초음파가 좀 더 유리하게 어떤 의학 장비로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IT 밴드를 보고요. IT 밴드 손상에 문제가 있어서 손상이 있어서 프락시멀 일리오티비얼 밴드 신드롬. 사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것도 IT 밴드 신드롬이라고 했는데, 이제 프락시말과 디스탈을 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프락시말 부분은 사실 뭐냐? Overuse enthesopathy of the ITB on a iliac tubercle. 자, 통증이 사실 일리악 투버클 쪽, 이 위쪽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MRI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스트레인이나 뭐 살짝 찢어진 듯한 것들이 이제 프락시말 쪽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들이 골반이 더 넓으면서, 큐앵글이 더 넓으면서 이 픽 토크가 더 강해지는 거야. 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TFL 스트레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IT 밴드 잔재 자체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프록시멀 ITBS를 우리가 그레르 트로캐너 위에서 문제를 같이 포함하는 게 맞아요. 어디까지나 이제 IT 밴드가 좀 짧아지면서 글라이딩이 안 되면서 이런 스트레스에 못 버티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뭐 휴식을 해라, 진통소염제 먹어라, 물리치료 해라. 물리치료라는 건 우리가 통증 조절하고 근골격 기능 회복하고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기능을 회복해서 이 조직이 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간단하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부학적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이 프락시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옆으로 넘어져요. 그러면서 근육을 부딪히는 것보다 뼈가 딱딱한 바닥에 꽝 찍히게 되고, 여기 컨투전이 오면서 근육이 싹 굳어버리거든요. TFL에 확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외복상은 또 같이 굳는데, 이러면서 이 프락시멀 ITB 증상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컨투전 기전이 없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컨투전에 의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근육들이 딱 붙어있는 근육들이 많이 굳어버리고 중둔근도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급성기가 지나가면 빠르게 그 근육들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MRI를 찍게 되면 약간의 염증 반응이 있었다, 또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선 찍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스트레인의 흔적이죠. 찢어진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렐 라발리 리전이라고 해서 요거는 항상 이 IT 밴드 쪽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IT 밴드 쪽이 흔하게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피부층이 여러 개가 있고 안쪽 조직층이 있는데 눌리면서 미끄러지거나 외력에 의해서 이게 찍 하고 중간 연결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출혈과 염증이 발생하겠지. 그게 이 층 사이에 껴가지고 있는 거, 요게 모렐 라발리 리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그레이로 초캐너 쪽에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로 초캐너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지면 부딪히고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ITB가 그레이로 초캐너에 딱 붙어 있지 않으니까 공간이 존재하고 미끄러지면서 조직이 손상되면서 비어있는 곳에 압력이 낮은 곳에 염증과 이 헤마토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옆으로 부딪힌다거나 특히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더 그렇겠죠. 네. 이것도 사실 뭐 이 스테이지에 따라서 급성이냐 재생이냐 완성이냐 얼마나 크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하고요. 컴프레션하고 컴프레션만으로 안 될 때는 에스피레이션 빨아내는 거 주사기를 통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너무 굳었을 때는 디브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조각들을 청소해주는 그러한 접근법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같이 인젝션을 통해서 붓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이 유튜브 링크 가보시면 이 모렐 라발리 리전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글라이딩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TFL인데 이 엑스트라 조직은 뭐지? 그죠? 이 붓기가 꽉 들어쳐가지고 마치 엑스트라 조직처럼 보이는. 또 초음파로 찍게 되면 되게 큰 공간이 있어서 붓기가 꽉 들어차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레이로 추로캐너 라인이고. 자, 요것이 이제 ITB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레이로 추로캐너나 힙 포인터 컨투전 또는 그레이로 추로캐너 컨투전 이런 거를 통해서 모렐 라발리 리전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럼 붓기가 생기죠. 이 혈액이 나오게 되죠. 굳게 되죠. IT 밴드가 스티프하게 되죠. 이래서 IT 밴드와 관련된 문제가 팔로업으로 나오는 선수들이나 일반인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 기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 봤냐면요. 대학생이고 미술 전공하는 친구인데 그림 그리다가 일어서서 이동하다가 책상 모서리에 꿍 찐 거야. 그래서 좀 아팠대요. 좀 부었는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한 2주쯤 후에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랬는데 오버 테스트를 하니까 무릎이 확 더 아파지고 그래서 파텔라가 레럴로 당겨지는구나 라 판단해서 IT 밴드를 릴리즈하고 글룸 미디어스 릴리즈하고 글룸 미디어스 운동을 시켜주니까 너무 빠르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병원에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학교 행사 때였거든요. 제가 국민대 있을 때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고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었고 또 그 문제가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됐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행사의 피드백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줬던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학생들 교육도 하고 현장 경험도 만들게 하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런 기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B와 관련된 게 익스터널 스냅핑 힙 신드롬인데요. 이 그레이로 추로캐너에 IT밴드가 직접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콕사 사우탄이라고도 하는데 통증이 딱딱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동작을 한다거나 힙을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스냅핑 힙 신드롬이 나온다. 뭔가 소리가 난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에 손을 대면서 그 동작을 하게 되고 내 손에서 조직이 정확하게 딱딱 튀는 게 느껴진다 했을 때 스냅핑 힙 신드롬의 어떠한 조직이 소리를 낸다. 이걸 바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처치 방법이 바로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리가 나고 아프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긁다가 문제가 나면 완전 혹을 붙인 거잖아요. 스포츠약이라는 건 문제가 증상이 있네 쉬어서 회복을 한다? 아니요, 그건 되게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원인을 여러분들이 의학을 잘 이해함으로써 되게 빠르게 찾아내고 이 원인을 내가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고 또 재활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TFL과 이 IT 밴드의 타임리스가
익스터널 스냅핑 힙 신드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또 그것이 골반의 좌우 불균형을 만들어낼 테고요. 또 인터널 스냅핑 힙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뭔가 딱딱거려 가지고 그레이트 트래커에 손 대고 움직이는데 손에선 딱딱거림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소리는 나는 거야. 이것이 이 소아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아스가 타이트해지고 또는 이렇게 이 서해인대 있잖아요. 서해인대에 페샤가 늘어붙음으로써 일약 소아스 메이저가 타이트해지면서 뼈가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딱딱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인터널 스냅핑 힙 신드롬이고요. 이것 또한 우리가 골반의 불균형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한 스냅핑 힙 신드롬으로 인해서 골반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안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개선했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를 훨씬 더 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익스터널 스냅핑 힙 신드롬이 있을 때는 이것이 심해지는 액티비티를 피하라고 하죠. 스트레칭, IT밴드하고 진통소염제 먹어가지고 개선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같으면 텐서페시알 라라를 급성으로 다친 게 아니잖아요. 텐서페시알 라라 릴리즈하고 ITB 릴리즈하고 ITB와 관련된 글루맥스 라인 같이 릴리즈하고 골반 틀어진 거 잡아주고 그러면서 다시 소리가 나는지 판단하고 분명히 이 텐서페시알 라라도 약해졌을 테고 맥스의 영향이 있으면서 글룸 미디어스 미니머스가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재활해주고 이 ITB에서는 특히 얼라인먼트, ITB의 문제는 얼라인먼트에 관련해서 되게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골반의 균형뿐만 아니라 무릎, 특히 발목발, 아치 높이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접근했을 때 이런 ESHS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되게 확률 높게 빠르게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접근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정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막 진통소염제 놓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놓는데 그럼 통증이 확 줄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하면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이러한 접근도 도움이 된다. 다만 근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접근은 좀 애매한 부작용이 있어서 연속적으로 맞을 경우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벌사가 부어가지고 벌사로 인해서 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벌사가 영향을 입은 건 진통소염제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벌사가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난 것 또한 IT밴드 텐서페시알 라라의 타이니스와 글로스 미디어스의 위크니스로 인해서 벌사가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골계 손상 재활에 있어서 스포츠학적으로 접근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증상을 줄이려고 하지만 스포츠학을 하신다면 증상을 줄이면서 동시에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원인을 빠르게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데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트밴 신드롬이에요. 드디어 Pain around the lateral femoral epicondyle with the lower limb activity 뭐 달리기 같은 거 자전거 탈 때 러닝이나 사이클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많이 일어나고요. 이게 오버즈 인저리예요. 그래서 어린애들 무릎 바깥쪽 통증 또 스포츠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는 나이 든 사람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자전거, 축구, 농구 특히 여자농구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ITBS 손상 보고 많이 나와 있고요. 행군 같은 거 많이 하면서 뭐 많이 뛰잖아요. 자, 그래서 IT밴드를 르네라는 사람이 1975년에 처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르네 테스트라고 어정쩡하게 스쿼트 하면서 무릎 바깥쪽에 통증 나면 르네 테스트 파지티브로 IT밴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IT밴드가 앞뒤로 레럴 피모럴 컨다일에 긁히면서 달리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통증을 일으킨다. 프릭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벌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를 ITBS라고 부르자 하고 1975년에 했고 검사도 하고 오버 테스트도 나오면서 IT밴드가 타이트한 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지만 근래 해박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게 챌린지가 됐어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2006년에 페어클러가 IT밴드가 픽스돼 있다 고정돼 있다 리니어 아스파라에
인터머스큘러 septum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얼 레럴 움직임은 좀 나올 수 있어도 엔테리어 포스처럴 무브는 움직임은 잘 안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앞뒤로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긁히는 게 기전이 아닐 거다라고 페어클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할 때 페어클러의 연구를 보고 르네 연구를 보고 하면서 애매하다. 뭔가 드라마인데 자꾸 꼬여. 무엇이 답일까? 근데 항상 연구를 보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안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판에 나왔던 이 젤싱의 연구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페어클러는 해박적 구조를 얘기하면서 그냥 주장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젤싱은 초음파를 보면서 움직임을 했더니 진짜로 ITB가 앞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IT밴드가 앞뒤로 움직이네. 그래서 1975년에 르네가 얘기했던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무브로 인해서 프릭션 이리테이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시 주장이 강해진 거야. 시스테나 벌사 시노비얼 리세스가 딥투디 IT밴드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IT밴드 자체가 붙는 것보다는 그래서 MRI나 커데브 스터디를 보니까 IT밴드 스페이스에 막 눌리고 또 그런 염증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또 얘기를 하는 건 IT밴드가 텐션 당겨가지고 위로 당겨서 손상이 스트레인처럼 입을 수도 있지 않느냐. IT밴드 자체보다는 그 아래쪽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럼 아래쪽 다른 거랑은 분명히 이 프릭션과 더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학문적으로는 흘러가고 있는 얘기가 멀티플 이티알러지라는 겁니다. 긁힐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기전에 의해서 IT밴드 신드롬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뭐 한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가 좀 더 다미넌트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IT밴드에 있어서는 이 바이오 미케니컬한 리스크 팩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T밴드가 타이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계속 믿어져 왔으나 근래 연구에 의하면 ITBS가 있는 사람들이 ITB가 타이트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야. 왜 옛날에는 ITBS 있는 애들이 ITB가 타이트했는데 근래 연구에서는 ITBS 있는 애들이 IT밴드가 타이트하지 않지? 그 사이에 진화가 일어났을 리는 없을 테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뭐냐면 ITBS 있는 애들이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폼롤러도 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러한 대중매체를 가기가 쉬워졌고 트레이너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처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IT밴드가 덜 타이트해진다, 각도가 더 잘 나온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ITBS를 해결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리 길이의 차이, 또 제뉴베럼, 오다리 또는 발 아치가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것들, 어덕터가 약한 거, 또는 근막 글라이딩의 문제. 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리 길이 차이가 나면 이 다리 길이가 원래 다리 길이가 달라서 골반이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짧은 쪽, 긴 쪽에서 특히 더 문제를 자꾸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자꾸 한쪽 방향으로 트랙이나 보도블럭을 뛰거나 걸으면서 불균형을 일으키고 그래서 ITB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오다리 문제, 프로네이션이 있게 되면 또 우리가 발 아치가 무너지면서 무릎의 문제가 이 각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IT밴드가 이제 힘을 전달하는 함에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고 ITBS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덕터가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존재하고요. A, B덕터의 위크니스도 또한 존재하고요. 또 근막의 글라이딩 문제가 존재한답니다. 제가 근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근막의 글라이딩이 방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렐 라발리 리전이 가능성이 있다. 심하게 다친 건 아니지만 염증이 발생하고 조직들이 서로 어드이전이 되면서 글라이딩이 미세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글라이딩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ITB가 글라이딩이 왜 중요하느냐? ITB는 여러 가지 페샤의 층으로 최소한 3가지 층으로 여러 가지 조직에 붙어 있고 특히 무릎의 레럴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이 다 떡이 지고 글라이딩이 제대로 안 된다면 ITB 자체가
역학적으로 무릎에 힘을 전달해서 안정화시키는 것과 또 바수스 레럴리스, 게스송리머스 또는 파플리터스 같은 근육들이 힘을 주고 무릎을 안정화시키고 기능을 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아이트밴드의 글라이딩을 방해하면서 ITBS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전이 또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오페셜 리스트릭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언젠가부터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라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정 문제가 더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사하고 안 좋은 것부터 하나하나 다만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접근했을 때 더 효과를 잘 낼 수 있습니다. ITBS 같은 경우에 러닝을 아예 안 해버리면 러닝을 하는 이유가 존재했거든. 그러면 자전거 선수나 사이클 선수는 어떡할 거야? 완전히 인생을 말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접근하고 재발을 방지하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ITBS가 있으니까 무작정 쉬라 이게 아니고, 막 어르신들 같은 경우 ITBS 생겨가지고 저녁에 가면 뭐 등산 좋아하는데 이게 문제 있다고 6개월 동안 아플 수 있다고 등산하지 말라고 딱 해버립니다. 죄송한데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는 그게 맞은 답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의학 교수로서, 스포츠의학을 하는 트레이너로서 선생님들은 그건 틀린 답입니다. 원인이 뭔지 빨리 찾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운동을 하면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스포츠의학입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받고 한 명을 오랫동안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선수가 시합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또 성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달리기 하더라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달리기를 할 수 있고 체력 단련을 하면서 손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것이 스포츠학이죠. 자, 계속 무릎이 아파요. 바깥쪽에 플렉션 익스텐션 하면서 특히 이제 걸드 스포클에서 2-3cm 위쪽으로 좀 더 아프게 되고, 다운힐을 뛰었을 때 그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그냥 뛰었을 때 계속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운힐에서 좀 더 통증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벌사이리스가 흔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적 구조로 거기가 벌사가 명확하게 있지가 않아요. 근데 왜 벌사가 생길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염증이 모여서 벌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종종 ITBS 있는 사람들에서 MRI에서 또는 초음파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사가 붓기가 생겨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전에 대해서. 꼭 이 기전은 아니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수술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지만 수술을 해서 케이스를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ITBS 자꾸 쉬고 뛰고 하는데도, 처치하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술로 제거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사를 잘라내는 벌섹토미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갔다라는 건 정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제뉴벨검의 프로네이션의 다리 길이 차이,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복합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소프티슈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고 그걸 개선하지 못하고 너무 패시브하게 접근했을 때 IT밴드가 자꾸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인디아나 있을 때 여자 선수들, 저희 인디아나의 간판 여자 선수였어요. 장거리 달리기 선수인데 정말 잘 뜁니다. 항상 순위권 안에 들어가. 그래서 얘가 못 뛰면 팀 성적이 그냥 뚝 떨어져서 얘가 못 뛰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장경대 증후군이 온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해보니까 다리 길이 살짝 다른데 그건 맞춰서 금방 개선이 가능하고, 실제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건 또 아니고, 아치가 살짝 낮았지만 올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고, ITB가 상당히 타이트하고 아팠어요. 근데 무릎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트레이너가 이 친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활도 하면서 ISTM을 했어요. 근데 ISTM 너무 세게 해가지고 얘가 그걸 경기를 일으키고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못 뛰고 있었는데 오래 쉬면서 재활을 하고 염증도 잡고 했는데 다시 뛰니까 또 아픈 거야.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했는데 얘가 달리기를 못하니까 스피닝 클래스에 가서 스피닝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디스턴스 러너도 ITBS가 많이 생기지만 사이클리스트도 많이 생기잖아요. 어디까지나 무릎이 플렉션 익스텐션 되면서 계속 이러테이션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실수를 한 거야. 그 컨트롤 못했어요. 두 번째, ISTM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냥 무작정 깨고 뭔지도 모르고 막 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설득시키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 자꾸 안 한다고 하길래 내가 해주는 걸 경험해봐라 하고 2번 딱 하고 나서 얘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차이 너무 많이 난다. 너가 하는 것도 아픈데 참을만 하고 네가 해부학적 구조 설명해주고 하니까 내가 납득이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뛰기 시작했다 하니까 내가 뛰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안 뛰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뛸 수 있었대. 그리고 통증 확 줄었대. 자기 한 달 후에 시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팀을 살렸습니다. 시합 나갔어. 괴물이에요. 그냥 1등 했어요 또. 그때 제가 그걸 생각해보면서 야 ITBS 문제, 야 그런 간판 스타를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여자 축구팀 트레이너랑 얘기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교수님 전원이 ITBS예요.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 ITBS가 해부학적 구조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절대 매뉴얼만으로 접근 안 되고요. 자율운동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얼라이먼트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받쳤을 때 개선의 확률이 더 도움이 됩니다. 높아집니다. 왜요? 원인이 복합적이니까. 그래서 뭐 하나에서 연구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걔가 졸업하고 싶었나 보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케이스가 좀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야.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미 하고 있으실 겁니다. 엑스레이는 문제가 없지만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다른 패설러지를 룰 아웃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ITBS가 좀 잘 해결이 안 된다 이럴 땐 엑스레이 찍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자, MRI 보게 되면 ITBS가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붓기가 확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실 저는 LCL 검사할 거예요. 인대 검사할 거예요. 그리고 트라우마틱한 기전 없었는지 확인할 거예요. 이 붓기가 과연 IT 밴드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인대 문제인 거냐 바로 빨리 확인해야 될 것 같아. IRB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ITB가 두꺼워집니다. IRB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오타입니다. T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가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게 크로닉 ITBS에서 만들어지는데 어큐트 ITB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큐트는 이제 근데 사실 뭐 인대 다치면서 이걸 크게 신경 안 쓰겠지만 소프티슈가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MRI가 골든 스탠다드로서 ITB를 진단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클리어하게 이렇다라고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ITBS가 심하게 진행될 때 이렇게 붓기가 들어와요. ITBS가 있는데 심하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붓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로 딱 명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참고가 될 수 있는, 의사가 진단하기에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초음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ITB 아래쪽, 피머의 컨다일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붓기가 들어찬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음파로도 접근할 수도 있다 얘기합니다. IT 밴드는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 접근을 하고요. 자꾸 이 증상을 일으키는 액티비티, 러닝이나 사이클링 같은 거를 휴식을 하면서 천천히 복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이나 일반이라면 뛰거나 자전거를 타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지컬 테라피와 매뉴얼 테라피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중요한 롤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통증이 치고 올라갈 땐 당연히 아이스 하면서 진통소염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이렇게 초음파 보고 여기다 딱 놓으면 진짜 빠르게 해결되면서 바로 다시 뛸 수 있는데 이게 다시 와요. 왜 다시 와요? 러닝을 하니까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ITBS가 오는 요인을 제거 안 하고 증상만 제거하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원인을 같이 접근하면서 해야 되고요. 이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좀 피하는 게 좋은데 이것이 사이드 이펙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ITBS가 있어가지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샷을 맞고 IT밴드가 끊어졌다라는 군대에서의 그 논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꾸 생기면서 이게 칼시피케이션이 생겨가지고 힘들어지면 초음파로 깨야 되고 또는 ISM으로 깰 수도 있고 근막염으로 깰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이게 깨지지 않으면 수술로 재결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IT밴드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 재밌습니다. IT밴드의 아이솔레이트 인저리는 흔하지 않답니다. 어큐트에 있어서는. IT밴드가 레럴 스테빌라이저였어. 또 ACL의 시너지 역할을 해주는데요. ITB의 어큐트 인저리가 이 무릎의 트라우마 손상에서 반 이상 발생한다 하고요. 약 3분의 2 정도 ACL 손상이 ITB 손상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또 파텔라가 빠져도 마찬가지고. 왜? 파텔라가 디슬로케이션 된다. 그러면 IT밴드의 텐션이 확 달라질 테고 또 ACL 다치게 되면 무릎이 돌아가면서 IT밴드가 분파일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ACL 그레이드 1, 2, 3에서 팔로우업의 IT밴드 문제가 같이 될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ACL 수술하고 재활하는 애들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복귀하려고 조깅이 들어가면서 IT밴드 신드롬이 나타나는 그런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재활 과정에. 그거는 이 친구가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거 같이 접근해 주시고요. 사실은 재활할 때 IT밴드가 이 붓기가 엄청 생기면서 IT밴드 글라이딩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재활할 때 접근을 안 해주고 매뉴얼 접근을 안 해주고 그냥 무턱대고 재활하면 그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ACL 재활에 있어서 ITBS가 팔로업 되는 게 사실은 좀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재활을 했었어야 됩니다. IT밴드가 어떻게 이제 무릎의 안정성을 요하는지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무릎의 안정성이 IT밴드가 데미지 입으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ACL 수술 방법 중에 이런 식으로 인대를 붙인대요. 오버 더 탑 방식이래요. 그러면 ACL도 ALL도 IT밴드 라인으로도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술 방법. 이렇게 하는 게 무릎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방법부터 존재합니다. 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일리오티비아 트랙트 인서셔널 텐디노소스 페리텐더너스. 자, 아킬레스처럼 정상이다. 페리텐더노소스 텐던 겉에 이 마스카티슈가 늘어붙어서 기름 떨어지는 거, 텐디노소스 한 올 한 올이 찢겨져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서셔널 텐디노소스는 텐던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나이가 들어서 더 그럴 수도 있고 오버주였을 수도 있고 아스라이스가 있는 사람들도 이게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MRI 보시게 되면 인서션 쪽에 문제가 더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라인에도 보입니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IT밴드는 시트 껍데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플라메이션 얼마인지 이 텐던 겉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초음파를 보게 돼도 이렇게 염증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초음파를 쏘고 울트라사운드 가이드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하게 되면 이제 빠르게 이걸 줄일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땐 당연히 레스트 아이스 해주면서 재활 들어가야 되고 진통소염도 들어가면서 초음파로 프롤로 테라피 같은 경우 재생 같은 경우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보다는 재생 계열을 좀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효과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계속 드리지만 무작정 레스트는 아닙니다. 이 접근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걸디스 투버클의 IT밴드가 직접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하지 않지만 직접 부딪히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점핑 착지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어벌전 프랙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베러스 포스가 강력하게 가해지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LCL이 먼저 끊어지는 그런 구조라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픈 리덕션 수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고 받고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MRI 보시면 뼈 이렇게 탁 뜯겨버린 거 보이시죠? 여기도 있네.
자,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어버전 프랙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급성 직접 맞았다 이럴 때는 이제 엑스레이 찍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MRI를 오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데미지를 또 확인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하고 재활이 들어가서 다시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세컨 프랙처입니다. 조금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디스탈 투 레터럴 플래터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떨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뼈 조각이 떨어진 거. ITB가 이렇게 진행될 텐데. 페러스 스트레스로 인해서 텐션이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ACL 손상이 일어나면서 메니스커스 다치면서 같이 나올 수도 있고, posterior lateral corner 인저리가 일어나면서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TBA 라인, fascia 라인, LCL 라인 쪽으로 뼈 조각이 떨어졌다는 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조인 캡슐에 오는 스트레스가 비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외측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캡슐라 아시우스 레이어이기 때문에 IT 밴드가 이 레터럴 캡슐라 붙어 있고 LCL 쪽에도 연결되어 있고 엔테로 레터럴 리거먼트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레터럴 쪽에 어벌전 프랙처 형태가 일어나게 되면 무언가가 안정성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무릎의 바깥쪽 안정성, 포스 레터럴이나 엔테로 레터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인 라인 쪽으로 아플 테고 인스터빌리티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 ACL 메니스커스 테어 같은 거 있으면서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엑스레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서저리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ACL이랑 다른 인대 같은 거 다치면 요거는 오픈 서저리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정형외과 특히 무릎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료를 통해서 확진을 하고 방법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능을 회복을 위해서 재활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IT 밴드의 해박적 그 배경이 아직은 좀 뿌옇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릎의 안정성 분명히 연결된다. 그런데 계속 무릎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조차도 파텔라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파텔라 덮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파텔라 피모럴 페인, 파텔라 콘드로말레지아 이런 거 있던 분들이 이제 아이트밴드의 글라이딩 문제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개선해주면서 기능 개선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엑스레이, MRI, 초음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아이트밴드의 진단과 관련해서 그 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관련된 손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고요. Conditions affecting ITB pathology is important to understand ITB related pathology. 그래서 ITB와 관련된 손상, 컨디션에 관련된 ITB의 타이니스라든가 또는 다리 길이 차이라든가 글룸미디어스 위크니스라든가 어덕터의 위크니스라든가 아치 높이라든가 제뉴 베럼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뛰는 환경 등등 해가지고 또 여성으로서 골반이 넓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IT 밴드 패설러지와 관련된 컨디션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줬을 때 IT 밴드와 관련된 패설러지를, 특히 우리 이번 학기의 주제인 IT 밴드 신드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료하거나 재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거 사과드리고요. 많이 IT밴드의 해박적 구조, ITBS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다음 이수지 선생님 발표도 보시고 질문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뵐 수 있나? 다음 주가 또 개천절 목요일에 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단톡방으로 말씀드리고 목요일에도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수지 선생님 다음으로 막내이신 분이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